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강훈식 의원님이 이제 경선 기획단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경선이 좀 민주당 후보들 간에 너무 도가 넘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인데 좋으신가요? 아니면 부담되는가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상 마이크를 국민의힘에 뺏겼던 것 같아요.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 관심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차라리 나은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여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의 판도가 달라지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특히 정당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지지율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2등을 하다가 예. 지금 이제 완전히 1등하고 더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뜨거운 것은 오히려 견딜 수 있다. 나중에 또 다 회복할 수 있다. 시키면 원칙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또 그 힐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처들을 또 힐링해 줄 수 있는 힐러가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요. 그 얘기랑 나중에 좀 더 원팀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법사 포션 같은 거는 네, 그렇죠. 지금 강훈식 의원님이 내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일단 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확히는 아직 국민의힘이 아니죠.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할 텐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첫 번째 주제 준비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전국을 누비는 후보가 있습니다. 서울 찍고 부산까지 찾은 윤석열 후보. 부산에서 만난 사람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박 시장까지 3일 동안 사실상 국민의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났습니다. 입당을 앞둔 우군 확보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거기에 절친 권성동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 경선 코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뭐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당내 우군 다지기 중이다라는 얘기가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1위에 당내 40여 명의 의원들 입당 지지 서명도 나온 마당에 우군 확보가 웬 말이냐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바로 당내 주자들의 견제입니다. 벼락 출세한 검찰총장이라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 자유 강조하는 게 옛날식 보수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여기에 입당 선배 최재형 감사원장 측의 견제도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선거는 새 분리기잖아요. 새 확장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 윤 후보가 조만간 만나 뵙겠다고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에 들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입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당 결정과 함께 따라올지도 모를 시련들, 윤 후보가 뾰족한 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대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전은 좀 일찍 갔다 오고 저희가 자막 숫자에 한정이 있어서 일단 제목에서 뺐습니다. 3일 연속 국민의힘 핵심 인사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 만났고요. 월요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선출직 중에 가장 큰 자리 아닙니까, 서울시장? 아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인데 오늘 연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걸로 보면 지금 입당을 앞두고 큰 사람부터 우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예, 그런 해석도 뭐 있는 걸 언론에 봤습니다만. 당 일각에서 친윤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남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인데 계속 이제 입당을 촉구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만난 건 원래 민생 투어에서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 처음부터 이제 민생 투어를 하는 것이 무슨 국민들한테 어디 시장 가서 보여주기식 민생 투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듣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생 투어를 시작한 거고. 예.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짧게 만나서 무슨 우군이 되겠습니까? 잠시 만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드러난 거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우군 확보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 의원님은?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삼지대 포지셔닝은 안 하시기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 처음에는 약간 삼지대 포지셔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른바 중간 지대에 예,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셨던 것 제가 같은데. 그거는 일찍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거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뭐 그건 확실히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다. 대표한테 인사하고 서울시장 인사하고 부산시장 인사한 거다. 이건 아마 최근에 본인에 대한 검증 때문에 떨어지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견디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노련하게 버티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구태한 답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 지난 한 달 동안 그 우리 민주당이 융단 폭격 속에서도 이 정도 버티면 노련하게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 뭐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오늘 부산에 간 모습들이 쭉 나왔었는데 네.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 여기에 이제 저희 설전 패널인 장제원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 분장실에서 윤석열 후보를 한참 칭찬을 했었는데 분장실에서 어프로 이제 제가 기자가 원래 고자질이 특기니까요. 했는데 오늘은 돼지국밥을 같이 먹었고요. 소주를 대선 소주 예. 먹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선 소주는 이제 부산의 지역 소주죠. 예, 지역 소주. 근데 이제 오가는 말에서는 대선에 대한 언급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아니 뭐 예. 우리 유력한 뭐 우리 당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력한 후보가 이제 민생 탐방을 해서 부산에 방문했고 뭐 오찬을 같이 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덕담하는 거죠. 예. 그냥 이제 우리 당이 사실은 코로나19가 4단계 되면서 대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거든요. 근데 예. 물론 장외 선거 설전 운동을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장애 설전들을 하는데 저는 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제는 맥치맥 파티, 오늘은 소주국밥에 소주에다 국밥. 예.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국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은 다 거리두기하고 저녁엔 2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대선 주자라는 분이 이런 영상만 매일매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는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대선 소주는 제가 뭐 특정 상품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전에 이 대선 소주와 진로 그리고 좋은데이 이 소주를 이제 8도의 소주를 다 모은다고 해서 근데 하나의 그게 뭔가 메시지처럼 보이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게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소주를 부각시켰는지 그건 아닐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의도는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서 대선 후보 가는데 예. 뭐 간단히 반주를 한 잔 하는데 그럼 지역 소주를 먹어주는 것이 당연히 예. 대선 후보로서의 일이고 역할이죠. 그게 부산에 정치인들이 가면 다 이거 먹어요. 먹어요. 아, 부산 가면 다 무조건 다. 가면 초선 의원들도 먹으면서 우리 대선 가자 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그 뭐 의미도 자체는 그러니까. 의미는 뭐 네.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과잉 해석했나요? 그러니까 뭐 그럼 국회의원들은 다 부산에 한번 아니 가서 뭐 그 대선 소주를 한번 정도 한 잔씩 아닌데 이렇게 모셔야. 장난스러운 뭐, 그런 모양이죠. 저희가 어디 가면 저희가 저 지역구 가도 네 군데 가면 지역 제가 소주. 군인 4개가 되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막걸리를 먹어요. 그럼요. 이렇게 아,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소주는 역시 대선 소주겠군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지 않아 보여요. 예. 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놓고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자갈치 시장을 다녔는데 원래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캠프 측에서 뭐 민심 탐방, 그러니까 정치 선언하기 전에 네. 민심 투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디 시장 가서 오뎅 먹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쭉 사진들을 봤는데 어묵을 먹는 사진은 없었고 대신 어묵집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뭐 가자미 무침인가 이거를 또 먹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갈치장을 방문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뭐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고 또 제가 현지 보도를 보면은 일부 이제 약간 뭐 야유를 한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해산물인가요? 이렇게 좀 먹는 것도 있고 음. 킹크랩을 들고 있었던 모습도 일부 사진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저게 이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6월 18일 날인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시장 다니면서 어묵 먹는 거 정치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저 논쟁이 아마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 우리 시장 가서 어묵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러 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아마 답변하면서 어묵은 안 먹는다 이런 이 말만 남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저 행보에 대해서 뭐 장애 주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좀 아쉬운 것은 부산에 갔으면 부산이 듣고 싶은 말도 해주고 와야 돼요. 부산에서 듣고 온다고 이야기는 하고 시장을 다니긴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부산이 듣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을 해줬는가? 그게 대선 소주와 국밥이었는가? 이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로의 행보는 어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뭐 여행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부산의 메가시티라든지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본인 입장과 생각들을 좀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특히나 점심을 국회의원 두세 분이랑 같이 드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의원들한테 동의도 좀 구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오뎅을 먹었나 안 먹었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행보가 좀 아쉽다. 제가 그리고 뭐 어묵만 집중하는 언론 같아서 좀 배면적긴 아닙니다. 한데 그거는 정확한 이제- 지적이십니다. 강호식 그런 의원 건 좀- 보면은 참 그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잘 까요. 돌려서. 아니 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 저도 맞고. 네. 뭐 그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경청을 해야 되고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실제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제 드러난 거는 이제 우리 부산시장 만나고 뭐 식사하고 이런 게 드러났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걸로 압니다. 말씀대로 지금 단계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경선 레이스를 준비하는 단계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단계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민생 투어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겠다는 단계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뭐 부산이 듣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비난만 하지 말아 주시고 아니, 이제 또 제가- 아니면 비난이 아니라요. 그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워낙에 윤석열 후보를 아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원자력도 만나고, 뭐 간호조무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던 행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이 뭐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방을 자주 가시는 편은 아니시니까. 뭐 어제는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로 맥주 한 잔 여당 대표랑 예. 치맥은 뭐 좀 다른 의미니까요. 그런 건 오히려 뭐 그런 자리에서 비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을 가면 자주 갈 일은 아닐 것인데 가면 오히려 그런 메시지들을 좀 내놓는 것이 시장 가서도 시장의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한다든지 그 사실은 필요한 기자들의 얘기를 질의에 그런 대답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안으로 말할 때 그냥 질의응답의 설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 때 국민들한테 좀 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뭐 앞으로 우리 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강훈식 의원님의 그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전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홍보를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전달하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은 또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봐서는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들어가면 아마 충분히 각 지역에 다니시게 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 후보나 예를 들어 뭐 총리급 이상 되는 분들은 시장을 참 많이 다니시는데 뭐 자꾸 뭐 또 드시고 그런데 평소에 시장을 안 가셔서 이게 시장 체험인지 민심을 들으러 가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딱 콕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정책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쓰면 뭐 연말정산이 좀 되고 이런 일부 빼고는 정책에 꼭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여야 그런 떠나서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민심에서 제일 중요한 민심을 들을 때가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 이제 그 상인들이 거기 와서 그냥 단순히 환호만 하고 뭐 격려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예.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얘기들을 또 들으면서 그 정책을 또 거기에 맞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나마 그 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쓴소리를 하셨던 건데 이게 옛날 트렌드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주 간다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 비전이나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하겠는데 자주 가시지는 않으세요. 이제 이거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진취적인 행보가 오히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처음에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이 잦네? 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내부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검증해 주겠어라는 또 주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견제가 심할 걸 미리 두고 저희가 이제 우군 확보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봤는데 예. 실제 내부에서 유상범 의원님이 뭐 일단 친윤계로 분류는 되고 있으시지만 신윤기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예.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말씀하시니까 듣는데 객관적 실제인데요.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야 워낙 두드러진 선두주자니까 충분히 견제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과거와 같은 친이 친박과 같은 개파가 없이 우리가 1년을 사실 여당과 뭐 대여 투쟁을 하면서 지내와서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워낙 원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융단 폭격에 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다소 우리 강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소 그 행보에서 아쉬운 모습도 보이니 차라리 빨리 들어와서 그 우리 의원들의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체적으로 내부적 의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네. 두 가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입당 초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초가 네. 일이 지나서 주가 되고 월이 되는 상황이라서 초일기가 너무 오래된다. 예. 이제 그것도 약간 식상하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폭격이 늘 더 컸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폭격은 저희들보다도 사실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선동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또 강하게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보다도 사실은 야당이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저건 그냥 여야 간에 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야당 내부에 즉 윤석열 대표의 이준석 윤석열 대표의 후보의,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저는 큰데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관전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관전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지난 일요일 날 됐습니까? 만나 정리가 됐다고 봐요. 계속 치맥하면서 하시던데. 이제 다 뭐 지금은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로서 당내 주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외부에서 보면 압박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보였던 거고 또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말씀대로 국민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보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공격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당의 공격보다 예,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벌써 생각하니까 저희가 야당인 줄 아시고 벌써 그러니까 그 분명히 있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뭐 지난 일요일 날 그 치맥 그걸로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는 뭐 남아 있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언제 들어오냐의 문제인데 뭐 우리 권성동 의원도 말했고 김재원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제 그 시기가 무슨 뭐 계속 이제 들어온다 이런 시기는 아니 그렇게 해서 많이 끌지는 않을 거다. 이건 저도 뭐 더 이상 초일기는 안 보는 겁니까 우리가? 초일기를 그 8월 초로 보면 친하시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아니 유상범 그뭐 의원 구체적으로 그런 친하니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워낙 뭐 캠프가 도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있을 거고 그러나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뭐 8월 10일이라는 거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기를 저희가 바라고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8월 10일이라는 예는 이제 그 황보승희 근거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네, 그랬던가요? 네, 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치맥 자리인가 그 전에 제가 그 명확히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8월 10일이면 그 전날 내가 당에 입당하겠다고 알려주겠다. 또는 뭐 이틀 전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전 회자가 된 통보를 얘기라고 하겠다는 하더라고요.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고 했는데 8월 10일이 주목되는 게 이제 8.15에 혹시 박근혜 씨가 특사로 나오면
그 전에 당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기자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으니까요. 예, 정말 끝이 없네. 예, 그래서 많은 그렇게 게 언급이 아닌 것 됐습니다. 같은데 예, 사면까지 거기다가 예. 사면은 없다는 것 같죠 아마. 예, 그런 법무부 분위기인데 장관은, 예, 예, 일단 법무부 그래서 장관? 8월 10일 아니냐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그 주요의 사면도 이제 잘 아시지만 사면이라는 게 주요 인사의 사면은 사실상 이제 그 청와대 정무나 이런 데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서 이제 법무부에서 마지막 최종 실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그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 뭐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실컷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시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후보 간 공방전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내일 원팀 협약식을 열기로 한 민주당. 취지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인데요. 문제는 여전히 서로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찬반 표결 여부가 중요한 검증 문제라는 이재명 캠프. 지도자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입장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는 반대했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말로까지 몰고 가는 건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가 특정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한 거라며 제대로 된 지적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본의가 왜곡됐다면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적하는 의원님. 저희들 보고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이 지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형태로 지역주의를 소환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거티브의 또 다른 말은 흑색 선전,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요. 터무니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비밀리하는 선전이라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나 조작, 흑색 선전 없이 원팀 기조로 끝까지 대선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검증 또는 네거티브로 잡았습니다. 제가 또는으로 했지만 두 개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내가 하면 검증, 당신은 네거티브라고 지난주에 김용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내검 남내라고 그런 거 했는데 줄이지 말라 그러세요 김현진 의원한테. 제가- 발음도 너무 어려운 것 같던데. 제가 그래서 그거 안 와닿네. 경영학과 예. 출신이어서 주어 능력이 빵점이에요. 그거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도저히 이거 안 좋네. 저희도 해보니까 입에 절대 안 붙어요. 입에 안 붙으면 뭐 안 이제- 되는 건데. 제일 입에 와닿는 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딱 맞죠. 내검남매는 입에 전혀 안 붙어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한테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경선기획단 준비위원장이시니까 경선위원장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쪽은 지금 협약식을 내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흑색 선전하지 말자고 하는데 오늘도 양 캠프에 주요 인사들이 뭐 라디오 또 언론에 나와서 우리는 검증이다, 저쪽이 네거티브다 이러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이제 진정세가 좀 될까요? 가라앉겠죠. 저는 좀 가라앉을 거라 봅니다. 음. 그리고 일단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소위 원팀 협약식 이제 예. 이런 거를 처음 이제 하게 되고요. 사실은 경선의 흥행을 걱정하고 시작했던 한 달 전 상황에서 대부분 다들 경선 흥행이 되겠냐. 그때만 해도 우리 유상부 의원께서 막 국민의힘 되게 따르릉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이준석 대표 때문에 막 이렇게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럴 때인데 그때 많이 좀 부러웠죠, 사실. 아니 저희 부러우면 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막상 그 기간 동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도 저희가 밀리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지율도 이기게 됐고 그 사이에 더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흥행을 걱정했던 모습에서 지금 과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희가 경선기획단에서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뭐 예컨대 이제 슬기로운 후보 생활이라고 잠정적으로 8월 8일까지 기간을 좀 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8월 8일까지 이제 코로나 현재 4단계에 대한 연장도 돼 있고 그리고 도쿄올림픽도 8월 8일 뭐 이때까지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좀 재밌는 컨텐츠, 이야기할 거리들을 아마 내일 원팀 협약식을 시작으로 좀 준비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후보와 함께 가는 맛집들, 내가 내 인생의 맛집 뭐 이런 것도 좀 가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당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도입해서 예. 한 층씩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가상의 공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좀 진행하면서 좀 재미있는 것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후보자들이 처음 시작은 득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득표가 안 되면 공격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면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거티브든 그게 검증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심이나 유권자들이 지금 저희가 2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면 후보들도 오히려 득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알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팀 협약식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서 한번 다시 힘 모아서 잘해보자.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다음날 가서 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쟁이 되면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심은 득표의 도움 여부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후보들끼리 조금 가라앉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뜨겁게 붙는 것이 말 좀 합시다. 예. 몇 예. 분이냐. 뜨겁게 우리랑 이야기라서 제가 말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기획단장으로서 현재까지는 도움이 됐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과열될까봐 조금 우려스럽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일단 뭐 저는 뭐 남해당 우수 좀 더 주시죠. 우수 좀 더 주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전은 있어도 종전은 없다.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주변에서 이 과열되는 양상이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이제 그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 있고 사실은 각자 본인들이 아픈 부분을 세게 건드린 거거든요. 억지로요. 억지로. 아프라고. 네, 아프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까지 과일이 왔는데 저는 그 참 의외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그 이 경선에서 흥행을 거둘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어대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예. 사실은 그 경선의 흥행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줬죠. 예. 사실은 이제 여배우 스캔들 발언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그 이낙연 그 전 대표가 확 치고 올라가고 예. 그때부터는 이제 경선이 이제 붐이 잘 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내가 가능한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열심히 뛰게 되고 그 당사자보다도 그 후보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지금은 잠시 휴전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그 형태로 끊임없이 갈등은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휴전도 없고 사실 내일 협약식은 하고 바로 또 측근들께서 여러 매체에 나오셔서 공격을 이어갈 거라는 예상인데요. 저는 득표에 아, 도움이 그래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게 인상 찌푸리게 하는 건 후보들 유권자들이 예. 더 빨리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객관화시켜서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선거인단 모집단이면 한 3, 40만이면 이게 끝없는 네거티브 가도 해볼 만한데 이게 200만 가까이 넘어서 저희가 300만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한쪽이 더 득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안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제가 쭉 메모를 해보니까 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박정희 전두환 찬양 이런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심했죠. 근데 근데 또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기자 후보 시절에 그랬다고 주장한 주장한 거랑 또 이낙연 후보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 적통 얘기를 또 꺼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들으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게 하고 좀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노무역 탄핵 공방, 진실 공방, 찬성 공방 이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적통을 주장하는 사람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 당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찬성 예. 반대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적통의 주장에 대한 굉장히 굉장히 강한 사실 비난의 발언이죠. 그러다가 또 이 지역주의 논란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못 실수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다 녹취를 봤더니 예.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백제 발언. 백제해서 이걸 극복하게 되면 굉장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갑자기 지형이 바뀌어서 이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확장력이다 이렇게 본인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말을 해버려서 당연히 이건 논란이 좀 됐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의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결국은. 일단 아무래도 상대당이니까 이렇게 쉽게 두 후보를 동시에 이렇게 저는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이게 비판인가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의 예전 기자 시절에
박정희 찬양 기사를 썼다. 그러니까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옴표 민정당 당시 사무총장의 사무총장 말을 발언이 인용한 있는데 걸 가지고 그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시니까 나중에 아니, 이런 나 것 측에서 측근 문제 삼지는 아니에요. 않겠네요. 전 지금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아니고 윤석열 아. 총장을 마음속으로 지지하지만 마음속으로 지지. 예. 뭐 우리 당은 측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있던데. 아 있어요? 예, 예. 제가 모르는 측근 있나 보다 이거.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것도 유상범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면 사실은 생태탕 때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로 불리는 것들이 별반 도움을 못 줬잖아요. 그건 근데 내가 지금까지는 약간 전반적으로 관심을 끄는 거에서 여기 지지율에 네. 올라갔다. 네. 여기는 좀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의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검증 또는 네거티브 뭐 일반적으로 하면 아주 거센 공방들이 네. 두 후보의 관심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저는 그건 보시나요? 도움 줬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지지율 올라간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그거는 이제 호남 쪽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걸로 눈에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면서 장 시너지가 났고 집중적으로 사실은 예비 경선을 치르면서 컨벤션 효과가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죠. 거기서 못 올라갔으면 사실은 선거 어려웠었죠. 어쨌든 그러면 강훈식 경선 기획단장님의 역할이 크셨네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나중에 원팀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것들일 텐데요. 사실은 저희 당은 따로 힐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힐러가 누구예요? 네, 힐러가 이렇게 다 힐링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40%까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40%를 무시하고 정권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이럴 때는 힐러가 없습니다. 진짜로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끝까지 어느 싸움의 상처들이 그냥 끝까지 갈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나오는 편이고 굉장히 이렇게 높은 적이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정권 편이고 말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힐러가 따로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싸워도 그거는 이제 국민의 표만 잃지 않으면 저는 뭐 원팀으로 뭉칠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사실 친문 구애 이 부분이 더 혹시 두드러지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끝나고 나서 어차피 대통령은 지금 못 들어오니까 경선안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지지자들의 상처거든요. 이게 후보의 상처기도 하지만 지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돕던 사람들을 내가 다 그 사람 상처가 큰데 가서 손잡아 줄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상대방 지지자들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마음을 끌고 와야죠.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은 저희 당에서도 아마 결국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또 같은 형태로 이제 뭐 치열한 공방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그건 참 중요한 과제죠. 문제죠. 네. 그렇죠. 사실 싸울 때 경선 때는 뭐 서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본선 때는 또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이 대선판의 늘 여야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규모만 작지.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남북 얘기입니다. 먼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남북 통신선 전격 복원으로 했습니다. 일단 남북이 대화를 다시 하는 채널을 다시 열었다는 건 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세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이제 8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잡아서 다시 키워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일 것 같은데 정권 따라 바뀌는 이 대북 정책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걸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크죠. 이제 민주당이나 쪽 예.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문화 활동의 그 교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정권의 이제 통일을 앞당기자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책이 그런 식이고, 이제 우리 당 쪽이 예. 국민의 입장 과거의 전통에 보면 가장 문제가 지금 북핵인데 북핵 문제를 머리에 이고 그와 같은 논의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철학적 차이가 큰 겁니다.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정책에서 큰 아주 전체적인 큰 흐름은 차이가 없는데 대북 정책에서 보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거는 좀 조정은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선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이 어떤 경우라든지 통신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북한 치트키처럼 사용되는 우리 과거에 북풍이니 뭐니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 그런 형태로 가지를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북풍은 이제 보수 정당이 주로 했던 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니까 저희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근데 사실은 의원님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관점의 전환들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며칠간의 행간만 좀 보시죠. 며칠만의 행간만 보면 우리 웬디 셔먼 예. 미 국무부 장관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국무부 부장관이 왔다가 23일 날 우리나라 왔다가 26일, 7일 날 중국을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이 발표가 난 거거든요. 이 흐름이 같이 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지금 남북의 문제 연락소 3개가 지금 재개가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운영하는 것, 통일부가 운영하는 것, 국방부가 운영하는 것. 예. 이 3개가 운영된다는 것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이 잘 되면 8.15에 저희가 사실은 공동 행사도 해볼 수 있고, 또 9월 달에 추석에도 이산가족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 남북 통신선 전격 보고는 굉장히 크게 저는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우리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제 바꿔서 입장을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신선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부에 통일부가 많이 했습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의 통신선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